제가 지난 2년 동안 한 400개의 AM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300만 정도의 스트리밍이 발생을 했고요. 월에 한 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의 자동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가만히 있더라도 추가적인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400개에 있는 AR문이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을 함에 따라서 평생 음원 로yalty 수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저는 이제 AI로 돈을 좀 벌어봐야겠습니다. 그 AI 주식 사면 되잖아요. 아니요. AI를 활용해서 음원을 만들어서 돈을 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은 AI 음원 연금술사이신 남상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AI문 연구사 남상원이라고 하고요. 네, AI문을 통해서 평생 디지털 연금을 버는 방법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진짜로 궁금한데 단도직입적으로 AI로 진짜 음원을 만들어서 수익이 많아요? 그럼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네. 사실은 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분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AI라는 기술을 통해서 누구나 AM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 음원에 따라서 이제 조회수가 발생을 하면은 음원 로yalty 수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지금까지 몇 개의 곡을 만드셔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한 400개의 AM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300만 정도의 스트리밍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까지 뭐 수익을 봤었을 때 사실은 뭐 크지는 않습니다. 뭐 월에 한 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의 자동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가만히 있더라도 추가적인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400개에 있는 AR문이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을 함에 따라서 평생 음원 로yalty 수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음악을 하나 만들 때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는 이제 음원을 만들고 이제 출시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클로드를 도입을 해서 지난주에 사실 제가 일주일 동안 100개의 음원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면 우와. 이 속도면 4,000개 채우는 것도 일도 아니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400개에서 월 50에서 200을 했으면 맞습니다. 4,000개면 월 500에서 2,000이 된다는 근데 거예요. 그게 수치적으로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놀라운 좀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은 전문가셔서 30분이 걸리는 거 아닐까요? 이게 아무나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했을 때 당연히 그 처음 했을 때는 좀 오래 걸리죠. 사실 음원을 만드는 거든지 또 배급사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익숙해지면은 일반인 분들도 처음에는 한 2시간 정도 걸리시는데 해보시면 한 30분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이제 클로드를 이용하면은 사실은 그걸 할 필요 없습니다. 자동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클로드를 이용해서 하는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클로드를 클 팀장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은 이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AI 도구들의 그 팀장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원을 출시할 때는 스노라는 사이트가 필요하고 네. 또 이제 음원을 출시할 때는 그 앨범 커버라고 해서 음원의 표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건 챗GPT가 하고 또 이제 배급사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이제 클로드가 다 이제 일을 시켜요. 제가 이제 그 클로드한테 자 음원 출시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클로드가 이제 스노랑 챗GPT랑 배급사한테 업무를 실행을 시켜서 음원을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그 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배급까지 해가지고 네, 한번 등록하는 설명을 좀 거죠? 네.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음원이 필요하겠죠. 네. AI문. 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이트는 이제 스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노라는 사이트 중에서 AM을 만들고요. 그리고 음원을 이제 출시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원의 표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앨범 같은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챗GPT가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챗GPT 통해서 앨범 커버를 만들면은 이제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음원이나 앨범 커버를 이제 배급사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배급사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150개가 넘는 음악 스토어와 SNS 플랫폼이 있는데요. 그거를 개인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서 유통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음원과 그리고 이제 이 앨범 커버를 배급사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뭐 늦어도 10일 뒤에는 전 세계에 있는 음악 스토어와 SNS 플랫폼에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이 배급사에 하나만 등록시키면 배급사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등록이 된 다음에 이제 뭐 조회수가 발생을 하거나 다운로드가 발생을 해가지고 네. 이제 음원 로yalty 수익이 있으면은 그 정상까지 이제 배급사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요새는 그럼 어디 쪽이 매출이 제일 좋아요? 뭐 유튜브라던가 멜론이라던가?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게 다양한 편이에요. 아무래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유튜브 뮤직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사실은 그런 스트리밍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SNS 플랫폼, 그러니까 그 인스타그램이든지 틱톡,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지는 않지만 스냅챗 이런 메이저한 어떤 글로벌 플랫폼에서 그런 수익이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요즘은 플레이리스트 유튜브로 자주 듣는데 네. 듣다가 알고 보면 AI 음원인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도 많을 것 같아요. 뭔가 잘못 만들면 창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그러니까 상업적인 활동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유튜브랑 일을 할 때는 결국에는 상업적인 어떤 그런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가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누구나 AI문을 출시를 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냥 막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가이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퀄리티거든요. 그러니까 콘텐츠 다와야 되고 음악 다와야 되는데 일말이문을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음원을 막 몇백 개씩 그냥 출시를 한다든지 영상도 계속 반복되는 영상을 한다든지 유튜브에서 원하지 않는 퀄리티, 그러니까 저품질의 퀄리티를 마구마구 하게 되면은 그 음원이 삭제되거나 아티스트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외에는 괜찮은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그 돈을 버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급사에서도 규칙이 있고요. 그리고 음악 스토어나 SFL도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하면은 앨범 커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그 정확한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대1 사이즈를 해야 된다든지, 네. 또한 그 앨범 커버에는 제목과 아티스트 이름에는 넣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저희가 사전에 얘기했었지만은,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테슬라 음원을 출시해가지고 자랑을 하신 적이 있는데, 네. 그것은 사실은 반려가 됐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그런 상업 저작권이 있는 이름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테슬라의 이름과 그리고 뭐 테슬라 Y의 그림을 가지고 앨범 커버 내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벌기 위해서는 그런 가이드를 잘 이해를 하고 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AI로 뭐 하면은 저작권이 뭐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수익도 안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권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는 권한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작권 권한입니다. 그 음악을 창작한 사람들에게 주는 권한을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근데 AI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AI가 창작을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떤 창작적 권한을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료 수익, 이것은 사실은 현재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거 말고도 저작 인접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접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권 근처에 있는 권한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권한이 그 음악 제작자가 어떤 그 유통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을 저작 인접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M을 통해서 수익이 가능한 부분은 저작권 수익이 아니라 저작 유통을 통한 수익, 저작 인접권 수익은 가능하게 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저작 인접권 수익을 통해서 수익을 벌고 계십니다. 실제로 제가 미리 듣기로는 60대 수강생 분도 지금 네.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AI가 물론 이 돈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나이라든지 학력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점에서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수강생분 중에서 60대 초반 지금 중소기업을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300개의 AM을 출시를 해가지고 네. 지금 음원 로열티 수익을 따박따박 받고 계시고요. 이처럼 그 AI 기술을 통해서 나이랑 학력에 관계없이 음악을 만들고 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좀 이제 디테일하게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잘 팔리는 음악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꿀팁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네. 어느 좀 꿀팁을 좀 공개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음악에는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이제 팬덤 음악이죠. 그래서 가수들이 팬들을 만드는 음악이 시장이 있고, 또 하나는 라이프 스타일 음악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 스타벅스 음악 24시간 듣기 무한 스트리밍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장에서 우리가 네. 일상에서 듣는 음악, 네. 또는 SNS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고 나서 쓰이는 배경음악, 이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음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매장에서 쓰이는 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상에서 SNS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음원의 주제로 만들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수익이 가능한 거죠. 저도 실제로 그 AI로 음악을 좀 만들고 있었어요. 오. 원하는 기준에 부합이 안 돼서 네. 네. 제가 한 곡도 완성 안 시켰습니다. DJ 음악을 만들고 있어요. DJ 할 만한 음악의 비트에 맞춰서 이제 하려다 보니까 네. 그 뭔가 원하는 느낌을 좀 잘 씌워서 하는데 어떤 경우는 뭔가 누가 봐도 약간 뭐 노래 하나 더 씌운 느낌 있잖아요. 어서 들어본 노래 같은데 네네네. 이런 게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좀 뭔가 흥이 안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 수정하고 싶은데 이거 수정하려다 다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네네.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네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 사실은 그럴 때는 우선 대표님께서 조금 욕심을 내려놓을 필요도 있을 것 그래요? 같고요. 네. 근데 물론 약간 그 음악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게 무조건 내가 원하는 음악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약간 좀 한계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다만 그런 음악에 대한 어떤 수익성 측면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데이터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음원을 출시를 한 다음에 데이터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에 따라서 이런 음악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사람들이 듣는구나 하면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제가 2,300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2,300만 데이터가 알려주는 스타일, 알려주는 키워드로 만들었을 때 사실 실제로 수익화되는 음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1,300만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아까 그 배급사 중에서 디토 뮤직이라는 그 배급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 음원을 만들었을 때 어느 나라에서 스트리밍이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를 조회수 1단위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데이터가 가만히 있어도 한 200만에서 한 250만의 그 스트리밍이 자동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료를 이제 클로드에 입력을 해요. 클로드에 입력을 하면은 이제 클로드가 음원을 만들 때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수익성이 되는 음원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 수익성에서 저도 이제 그 말씀드리는 어떤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트리지널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트리지널이라는 말은 사실은 트렌드랑 그 오리지널을 저는 결합한 단어예요. 본인이 원하는 음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트렌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트렌드 키워드를 분석해서 거기다가 자신의 아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 오리지널티를 결합해서 만들었을 때 사실은 수익화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쫑쿠가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수학생분들이 두쫑쿠 음악을 많이 만들었고 성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 매번 그 신생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새로운 트렌드를 가지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음원을 만들게 되면은 사실은 수익성 있는 음원을 더 많이 만들 수 근데 사실 이런 얘기 많거든요. AI 음악이 듣다 보면 결국 다 거기 가서 거기다 좀 비슷하게 들린다. 구글 무료 음악 느낌 날 때가 있어. 가끔. 그러니까요. 근데 빠진 것도 있어. 이런 부분에서 좀 차별화를 두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것도 사실은 좀 꿀팁인데 네. 그 프롬프트에 따라서 음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이건 되게 유명한 가수가 들었던 음악 같은데, 이건 어디서 많이 들었던 멜로디 같은데,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쓰는 그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 수강생분들에게 오리지널 또는 디스팅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고유한 음악 그리고 좀 분별된 음악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유사성 있는 음악을 좀 피할 수 있는 좀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근데 저 듣다 보니까 뭔가 이 흐름도 잘 타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바이럴을 잘 타려면. 그렇죠. 곧 추석이지 않습니까? 9월에? 추석을 겨냥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네. 송편송. 그쵸. 왜냐면 그 릴스도 이제 추석 관련해서 많이 나올 텐데 검색어에 걸리면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수요가 폭발하는 기념일은 수요가 폭발하는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 중에서도 추석 뱃살송이라고 해가지고 그 음원이 그 뜬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추석에는 사실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그러니까 좀 살이 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감될 수 있는 음악을 추석 뱃살송이를 만들어서 사실은 그 바이럴에서 뭐 수백 개의 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AI가 노래까지 불러주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 AI가 그 보컬을 역할을 하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 클론 보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본인의 목소리를 복제해서 음원을 내시는 분도 생겼습니다. 그러면 또 실현권 수익이라고 해가지고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을 실현권자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수익도 별도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혹시 원래 있는 원곡을 편곡을 해서 AI 음원으로 내면 그것도 수익 창출이 가능한가요? 그런 경우에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곡이 있기 때문에 물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원곡 같은 경우에도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굳이 그런 어떤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기존의 원곡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을 저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정도 저작권이죠?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 사후 70년인가 8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작권 부분은 잘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지금 AI 음원을 필터링해서 삭제랑 정지를 시킨다 그러면 이 자체로 수익이 났다가 안 났다가 났다 안 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AI 음원 자체가 원래는 정책상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I음원을 통해서 수익성을 발생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규칙, 가이드를 지켜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AI음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정책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뭐 마구마구 막 올리고 그리고 막 저품질의 음원을 계속
재사용한다든지 의미 없는 AI 영상을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사실은 유튜브가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고 그럴 때는 이제 제재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문제없이 AM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가지고 네, 그 가이드를 지키면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AI 관련 법이 지금 계속 수정 보완이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계속 캐치업을 계속 해야겠네요. 그러면 수익이 정지되지 않으려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인 것도 계속 따라갈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로운가, 네, 해로운가 이것이 사실은 기준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AIM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고 세상에 어떤 기여를 이론 가치를 주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도 사실은 좀 AI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유연하게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음악 만들려면은 뭐 트로트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좋은데. 아까 말한 그냥 한강뷰 하나 딱 띄워놓고 24시간 듣는 플레이리스트 이런 게 낫습니까? 저는 뭐 하나만 추천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SNS에서 좀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플레이리스트 같은 경우는 좀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그런 좀 추가적인 기술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아까 그 특히 이제 SNS에서 이제 그 사용되는 음원, 예를 들어서 뭐 추석에 사용되는 음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음원만 만들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전생에 있는 사람들이 그 릴스를 만들어주면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또 거기다가 이제 클로드가 자동으로 해주다 보니까 네. 사실상 이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수익을 발생할 수가 있는 그 시대가 온 거죠. 애초에 기획을 그러면은 그 릴스를 하는 사람들이 만든 다음에 아 음악을 뭐로 하지 했을 때 추천으로 뜨거나 검색에 걸릴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클로드 같은 경우도 그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어떤 주제 키워드를 뽑는 것이 중요한데 그 경우에도 이제 클로드가 미리 제안을 해줍니다. 지금 최근에 SNS에서 폭발하고 있는 키워드는 이런 키워드입니다. 해가지고 뭐 1번부터 5번까지 제안을 해줘요. 그럼 저는 1번이라고 누르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클로드가 이제 스노랑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음원을 만들게 되는 거죠. 주식 관련 노래 하나 내시죠. 이미 두 분이 내셔가지고 저는 내면은 저는 DJ 만들 거라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음악 뽑은 다음에 네. 아 이거 뭐 마음에 안 드니까 악보로 지금 다시 전환해서 줘 뭐 클로드한테 시켜가지고 악보를 보고 나서 제가 그러면 여기 마디만 수정해 아니면은 제가 여기 악보를 다시 수정을 잡아서 다시 이거를 만들어줘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악보를 생성하는 것도 이제 자동으로 생성 가능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도 한계가 있는 부분은 아주 마디마디 어떤 그런 코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하는 것을 조금 어떤 AI를 만든 것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만든 다음에 별도로 좀 편곡을 하거나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실제로 뭐 작곡가분들이나 AI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너무나 효율성이 그 말도 안 되도록 시간을 줄여주고 돈도 많이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음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뭐 한 달이라든지 뭐 2달,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뭐 레코딩 할 때는 녹음실에서 뭐 수백만 원 돈을 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하나의 음원 만들 때 2, 3분이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요즘에 스튜디오에서 보면은 뭔가 좀 레퍼런스 음악, 또 좀 초안을 했을 때 AI 사이트를 이용해서 많이 하시고 계시죠. 하여튼 어쩌 돈 번다는 얘기 하니까 지금 갑자기 네. 신이 제가 왜 그러냐면 편도선이 먹어가지고 네. 3일째 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계속. 네. 그래가지고 아 말 저 못하겠다 하다가 네. 지금 돈 번다는 얘기 하니까 또 올라왔는데 또 말하니까 또 목이 아파. 아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추천드리면 삼계탕 하나씩 사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2인분에 37,800원. 37,800원. 네. 근데 복날에 삼계탕 먹어야 되는 이유를 알 것 같아. 안 드셔가지고 지금 국물을 먹어야 될 것 같아. 오셨네. 국물 좀 먹고 보양식. 뜨끈한 거 먹고 보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양식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편도분이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에어컨을 많이 쐬가지고. 대표님이 가져가셔서 쓰셔야겠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에어컨 너무 세면은 감기 많이 걸리니까 그거 쓰지 말고 선풍기 쓰시면 더 좋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냉방병. 고정 댓글에다 넣을 테니까 많이 주문해 주시면 좋게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실제로 또 하시는 일이 다른 일을 하셨었다고요? 저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프로듀서 좀 일을 했었고요. 뭐 예전에는 뭐 영화 감독을 꿈꾸기도 네. 했었지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라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라베 에벌레 해가지고 레드 네. 옐로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넷플릭스 라바 아일랜드라는 시리즈를 했었고 그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했었습니다. 그게 좀 돈이 되지 않나요? 라바 대형 작품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네, 라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그 네. 성공적인 IP이고 네. 그때 큰 성공을 거뒀었죠. 왜냐면 저기 제주도에 신화월드 가면 놀이공원이 있는데 그게 아. 라바월드에서 라바로 다 깔려 있어요. 와. 그때 출장 많이 갔었습니다. 거기 그 4D 그 영상도 제가 프로듀싱 했었고요. 근데 그런 일도 이제 마다하시고 AI 음원으로 넘어오신 거잖아요. 네네.
앞으로는 그러면 계속 쭉 이쪽 일을 하실 계획이실까요? 저는 사실 그 초입성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콘텐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빨리 들어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 3년 전부터 이제 AI가 이제 메가 트렌드가 오면서 반드시 이 기회는 잡아야겠다고 생각이 좀 들었고 AI 분야의 이제 초입성에서 조금씩 이제 제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이죠. 이게 어쨌든 수동적이잖아요. 내가 만드는 거 깔아놓은 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와서 팔려주길 바라야 되는데 이거 만들었는데 써볼 수 있다고 아예 푸시를 걸어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들은 없을까요? 혹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동적인 방법 같은 경우는 음원을 만든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좀 올 수 있게 그렇죠. 하는 부분이 있고 능동적으로 하는 방법은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 해가지고 본인만의 채널을 만들어서 브랜딩화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다양한 또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내가 좋아하는 거를 했었을 때 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그 40대 회사원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힙합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자기가 나눈 채널은 아니지만 힙합 감성으로 그거를 만들었을 때 실제로 정말로 힙합 팬들이 구독을 하게 되고 그 채널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AI 음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본인의 어떤 그 일상의 모습에서 좀 벗어나서 본인이 되고 싶었던 것을 좀 구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좀 순수하게 돈만 번다 생각하면은 네. 난 그런 채널을 만들 것 같아. 런앤런 이래가지고 뛸 때 듣고 싶은 노래 위주로만 뒤에서 요즘도. 렉을 하는데 그 영상이 자꾸 한강 영상 계속 나오면서 실제로 뛰는 영상이 나오는 거야. 이 영상만 봐도 왠지 한강 2시간 뛴 느낌 있잖아. 조만간 하나 내실 것 같아요. 런앤런은 내 거.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시면요.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역시 세상에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배우면 배울수록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뭔가 저는 신세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과한 표현을 좀 싫어하는데 네. 자, AI 도구, 특히 저는 이제 요즘에 클로드에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뭐 돈벌이 수단이기도 네. 하지만은 뭔가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본인이 갖고 있었던 능력을 좀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많이 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진짜 이거 보신 분들이 만드셔서 디지털 연금을 든든하게 또 마련을 이렇게 챙겨가셔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수강생분들이 60만 원씩 벌고 계시다고. 그거는 이제 뭐 수강생분들로 사실 달라요. 뭐 적게는 뭐 몇십만 원 정도 버시는 분도 계시고 또 플레이스 잘하시는 분은 네. 뭐 월급 정도 수준으로 벌고 계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도 다양한 부업을 해봤어요. 뭐 유튜브도 해보고 뭐 이커머스도 해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초보자분들이 시작을 했었을 때는 쉽고 즐겁게 하실 수 있으면서도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노가다를 하지 않고 네. 노가다를 하지 않고 한번 만들게 되면은 그 평생 그 음원 로티 수익이 연금처럼 들어온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만약에 어떤 부업을 처음으로 도전해보고 싶으시다면은 AIM을 통해서 평생 대체로 수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 참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네. 돈 버는 얘기 들으니까 더 뜨거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출연 덕분에 저희 많이 배웠습니다.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